자, 한번 여러 제껴 보겠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갤럭시 Z 폴드4와 Z 플립4 SKT에서 대여해 주셔서 직접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변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것들, 삼성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것들,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SK텔레콤의 다양한 혜택까지. 그럼 지금부터 편안하게 빠르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갤럭시 Z 플립4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점 첫 번째는 디자인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직접 플립3와 바로 옆에서 비교해서 잠깐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는 보라 퍼플입니다. 이번 Z 플립4 메인 색상인 보라 퍼플이죠. Z 플립3의 라벤더보다는 좀 더 진한 퍼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Z 플립3와 달라진 점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프레임이 완전히 각졌다는 것입니다. Z 플립3는 약간 둥글다면 Z 플립4는 이제 완전히 각이 졌습니다. 옆에 놓고 비교해보니까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게 보이죠. 그리고 프레임과 힌지 모두 유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지고 유광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죠. 상판 하판은 무광, 프레임과 힌지는 유광입니다. 또 힌지 부분을 보면 Z 플립4 쪽이 힌지가 더 줄어들었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힌지 쪽 프레임도 아주 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면서 배터리도 400mAh가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달라진 점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커버 스크린 동영상 적용. 먼저 기존의 Z 플립3에서는 우리가 를 이용해서 커버 스크린을 꾸몄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는 동영상으로도 가능해졌다. 사실 움짤 GIF 파일은 제작을 해야 하잖아요. 갤럭시에서는 제작이 어렵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는 영상을 바로 찍고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 싶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게요. 설정해보면 동영상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Z 플립3는 동영상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자, Z 플립4의 동영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편집하는 것도 바로 가능했고 확인을 눌러서 설정을 다 끝내주면 이렇게 방금 찍은 영상을 커버 스크린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내 반려동물 아니면 가족이나 아이 이런 거 순간순간 바로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배경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이거 꽤나 좋아 보입니다. 영상의 용량 제한은 100MB, 길이 제한은 15초입니다. 달라진 점 세 번째, 퀵 버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Z 플립3에서는 진동 무음 버튼과 밝기 조절 두 가지가 가능했다면 Z 플립4에서는 와이파이, 진동 무음 버튼, 블루투스, 비행기 모드, 플래시, 밝기 조절까지 총 6가지입니다. 플래시 같은 경우는 바로 키면 눈부실 수 있으니까 눈에 쏘지 마시고 옆으로 돌려서 쓰시고 볼륨 버튼을 누르면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눈뽕 주의. 달라진 점 네 번째, 커버 스크린 스마트 싱스 위젯. 인트로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스마트 싱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개까지 모드를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제 화면을 열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커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플립3에도 최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5월쯤에 추가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추가가 되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달라진 점 다섯 번째는 커버 스크린 메시지. Z 플립3에서는 메시지가 오고 답장을 하려면 아래에서 간단한 빠른 답장 정도 아니면 답장을 눌러서 폰을 열고 답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Z 플립4에서는 빠른 답장 말고도 음성 답장, 이모티콘 답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음성으로 말해서 답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달라진 점 여섯 번째는 퀵샷. 커버 스크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 중 하나인데 이렇게 전원 버튼을 2번 빠르게 눌러주면 카메라가 실행이 가능하죠. 위아래로 스와이프하면 광각, 초광각이 전환되고 좌우로 스와이프하면 사진, 동영상, 인물 사진이 전환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었는데 이제는 2번 터치해주면 화면이 축소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세로로 긴 화면으로 설정된 건데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던 거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찍히는지 정확히 확인이 가능해졌다. 한번 터치해주면 촬영을 할 수 있고요. 후면 카메라로 바로 셀피를 찍을 수 있다. 이것도 Z 플립4의 장점이죠. 달라진 점 일곱 번째는 플렉스 캠입니다. 갤럭시 Z 플립에서는 플렉스 모드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프리스탑 힌지를 탑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UI를 자동 변경해주는 게 플렉스 모드인데 이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는 앱 중에 카메라도 있거든요. 이번에 기능들이 소소하지만 만족스럽게 변경되었더라고요. 먼저 Z 플립3에서 적용되어 있는 플렉스 캠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Z 플립4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화면이 꽉 차는 것에 차이가 있죠. Z 플립3는 화면 좌우로 공간이 남지만 Z 플립4는 완벽히 꽉 채워서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변경된 점이 있는데 Z 플립3는 보시면 화면에 버튼들이 있어요. 근데 Z 플립4는 없죠. 어디에 있냐면 전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카메라 뷰를 가리지 않게 변경된 거죠. 세심하죠?
달라진 점 8번째는 플렉스 모드입니다. 플렉스 모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앱처럼 지원되는 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앱이 존재하는데, 기존에는 안되는 앱을 플렉스 모드로 사용하려면 설정에 들어가서 앱마다 설정을 해줘야 했습니다. 물론 Z 플립 4도 앱마다 직접 들어가서 찾아서 설정이 가능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앱으로 들어가서 접어보면 좌측 하단에 자동으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걸 눌러주면 아까 설정으로 바로 넘어가고 쉽게 설정할 수 있게 바뀐 거죠. 이제는 앱을 하나하나 찾지 않고 이렇게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렉스 모드에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바로 터치패드 기능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버튼이 하나 더 생겼죠. 이렇게 마우스 커서도 보이고 제스처도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치 미니 노트북처럼 보이죠. 그런데 움직임이 좀 느리다, 커서가 좀 작다? 이거 설정도 가능합니다. 설정 일반 마우스 및 트랙패드로 들어가면 마우스 포인터 속도나 휠 스크롤 속도나 포인터 크기나 색상까지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서 사용해보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달라진 점 9번째는 카메라. 후면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1200만화소 f1.8 메인, 1200만화소 f2.2 초광각 탑재로 전작보다 더 좋은 사진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그만큼 카툭티가 좀 생겼다는 점. 자, 여기까지 갤럭시 Z 플립 4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갤럭시 Z 폴드 4 달라진 점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라진 점 첫 번째는 디자인.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는 메인 컬러인 그레이 그린인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린인 듯 그레이인 듯 오묘한 이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전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과 힌지는 모두 유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Z 폴드 3의 경우는 프레임은 무광, 힌지는 유광이었거든요. 그리고 외부 스크린의 사용성이 좋아진 게 사용하다 보니까 크게 체감이 됩니다. Z 폴드 3와 비교해보면 세로로 줄어들고 가로로 늘어난 게 보이시나요? 화면이 세로로 3.1mm 줄어들었고 가로로 2.7mm 늘어났습니다. 근데 둘이 전체적인 가로 길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면만 커지고 힌지와 베젤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니까 Z 폴드 3에 비해 확실히 힌지와 베젤이 줄어든 게 보이죠. 이게 체감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타자를 칠 때 훨씬 좋아졌다는 게 체감이 가장 먼저 됩니다. 그리고 힌지와 베젤이 줄어들어서 좌우 대칭이 전작보다 좀 더 잘 맞는다는 점. 무게의 경우도 Z 폴드 3 대비 8g 줄어든 263g이 되어서 막 크게 체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좋아졌다. 달라진 점 두 번째는 태스크바입니다. 보시면 아래에 마치 윈도우처럼 앱이 있고 바가 하나 생긴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앱을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태스크바는 기존 홈 화면, 독바와 공유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전환되는 것도 볼 수 있죠. 독바 자체는 원래 있던 거고 원래 여기에 자주 쓰는 앱들 고정해두니까 사용성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 우측에 보면 따로 떨어진 두 개의 앱이 보이는데 이건 최근 사용한 앱입니다. 두 개까지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설정해서 끄고 켤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모든 앱을 열 수 있게 되어 있고 물론 태스크바 자체도 끄고 켤 수도 있어서 디스플레이에서 태스크바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 차이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바를 버튼으로 사용하는지 스와이프 제스처로 사용하는지. 버튼으로 사용하신다면 원래 아래에 바가 계속 떠있는 상태니까 태스크바를 사용해도 어차피 옆에 빈 공간에 태스크바가 자리하거든요. 그럼 문제가 없겠지만 스와이프 제스처라면 제스처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단바를 없애기 위함도 있거든요. 근데 태스크바를 켜면 앱을 켰을 때 하단바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제스처를 쓰는 이유가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설정이 존재합니다. 태스크바 설정을 눌러 들어가면 길게 눌러 표시 및 숨기기가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해 주신 다음 하단바 빈 공간을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태스크바가 숨겨집니다. 다시 불러오고 싶으면 하단 부분을 꾹 눌러주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태스크바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바 앱을 하나씩 빠르게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분할 화면이나 팝업 화면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쉬운데 이렇게 꾹 눌러서 화면에 끌어다 주면 분할 팝업 모두 가능합니다. 분할 화면 상태에서 이렇게 앱을 묶어서 페어로 저장하는 게 가능하죠. 물론 하단바에는 개수 제한이 있어요. 8개까지니까 만약에 꽉 차면 삭제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페어로 저장하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묶어서 한 번에 열 수 있으니까 큰 화면을 가진 Z 폴드 4에서 활용하기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렇게 분할 화면을 하지 않고 아래에서 두 손가락으로 밀면 2분할 하는 게 가능합니다. 참 쉽죠? 근데 이게 아래에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측면에서 밀면 좌우로 분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디서든 분할이 가능하고요. 아주 쉽게 분할이 가능해졌다는 거. 그리고 상단 모서리 끝을 잡아서 내려주면 팝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좌우
상관이 없고요. 설정은 설정 유용한 기능 실험실에서 밀어서 분할, 팝업을 켜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분할을 해도 뭔가 꽉 차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이것도 바꿔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 설정 유용한 기능,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기능들 중 많은 것들이 군락에 있던 기능이 이번에 정규 편성이 된 겁니다. 이 기능은 꼭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시원시원하게 폴드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정하면 위에 바가 사라지니까 시간이나 배터리를 못 보니까 불편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멀티로 사용할 때는 상단바를 보는 게 빈도가 적기도 할 거고, 이렇게 살짝 아래로 내려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앱을 단일로만 사용할 때는 내비게이션 바를 제스처로 변경해도 태스크바가 남아 있었잖아요. 물론 꾹 눌러서 숨길 수 있었지만, 근데 이 기능을 설정하면 앱을 멀티로 사용할 때는 태스크바도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면 시작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아래든 위든 올리든 내리든 둘 다 같이 나타나더라고요. 달라진 점 세 번째는 UDC의 변화입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Z 폴드 3부터 탑재되었는데 디스플레이 아래로 카메라를 숨기는 기술이죠. 그러나 이제 Z 폴드 3에 들어간 UDC는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번 Z 폴드 4에서는 개선된 UDC 2.0이 탑재되었는데 바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왼쪽이 Z 폴드 3, 오른쪽이 Z 폴드 4입니다.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안 보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달라진 점 네 번째는 카메라의 변화입니다. 일단 기능부터 살펴보면 폴드에는 캡처 뷰 모드가 있어요. 펼쳤을 때 좌측 상단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최근 찍은 사진들을 촬영을 하면서 바로바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줌, 맵 뷰라고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줌을 하면 좌측에 어디를 찍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아무래도 고배율로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하면 어디를 찍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은 20배율부터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카메라도 50메가픽셀 광각, 12메가픽셀 초광각, 10메가픽셀 3배 광학줌 망원으로 갤럭시 S22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 확실히 화면이 큼직큼직하니까 이럴 때 폴드뽕이 찹니다. 달라진 점 다섯 번째는 플렉스 모드. 일단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는 앱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인데 이런 식으로 바로 활성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화면 비율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플렉스 모드로 영화 볼 때 좋더라고요. 카페 같은 곳 가서 거치해놓고 볼 때 좋았습니다. Z 플립 4와 마찬가지로 Z 폴드 4도 플렉스 모드가 기본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앱들은 좌측 하단에 표시가 되어 바로 설정으로 가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해주지 않아도 가능해졌다. 터치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4와 Z 폴드 4 달라진 점을 상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꽤 많이 또 디테일하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기기는 SK텔레콤에서 대여를 해주셔서 SK텔레콤 갤럭시 Z 플립 4, Z 폴드 4 구매 혜택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혜택들이 너무 많아서 SKT에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고 많은 혜택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와더 원더플립. 와더 원더플립이라는 슬로건을 SK텔레콤에서 내세웠는데 이게 뭐냐면 SK텔레콤만의 다양한 혜택들을 만나 특별해진 갤럭시 Z 플립 4를 통해 즐겁고 새롭고 놀라운 순간들이 펼쳐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와더 원더플립, 저거 A-이에요. 확실히 이제 플립 4의 경우는 Z 플립 3에 이어 디자인적으로 잘 나오기도 했고 골고루 많은 연령층, 남녀 구분 없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직 Z 플립 4와 SKT를 함께해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중 하나인 원더랜드 프로모션. SKT를 통해 갤럭시 Z 폴드 4, Z 플립 4를 개통하신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원더랜드 VIP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에버랜드의 VIP 투어 패키지인 드림 투어를 4인까지, 이거 후기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약 자체도 쉽지 않고 가격도 상당히 비싼 말 그대로 VIP 투어거든요. 저도 놀이공원 가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VIP 투어인데 여기에 SKT의 추가 혜택으로 1박 숙박도 제공합니다. 사실 놀이공원은 놀고 나서 집에 갈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제대로 놀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에 갈 때 녹초가 되니까 이 혜택은 열심히 놀고 푹 쉬자. 거기에 SKT 원더플립 스페셜 굿즈 증정까지, 전용 주차 공간, 에버랜드 우선 입장, 특수 지프를 타고 전문 사육사와 함께하는 사파리 체험, 인기 어트랙션 우선 탑승, 글램핑 힐 카바나, 일동 및 식사 등이 포함된 프리미엄 혜택
4개까지 가족 친구와 함께 한다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등 당첨 고객에게는 에버랜드 종일 이용권 2매씩 증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원더플립 토크 콘서트. T 다이렉트샵에서 지플립4를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9월 30일, 10월 1일 이틀 동안 티팩토리에서 셀럽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T 다이렉트샵에서 연애 또는 커리어에 사연을 응모해보세요. 응모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당첨되신 분들은 홍대 티팩토리에서 열리는 토크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고요. 유명 MC분들과 유명 가수분들의 공연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에 티팩토리에서 공연할 때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었거든요.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크게 재밌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T 다이렉트샵에서 지플립4 구매하신 분들은 이거 꼭 응모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완전 핫할 땐요. 다음으로 MZ세대 핫플레이스인 피치스 도원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애프터 파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애프터 파티뿐만 아니라 폰 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SKT를 통해 지플립4를 구매하신 분들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떤 폰 커스터마이징을 해줄지 이거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지플립4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이리스 에디션 출시입니다. 오직 T 다이렉트샵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1000대 한정 산타마리아 노벨라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합니다. 르네상스 이즈 나우. 이탈리아 프리미엄 브랜드인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새로 출시한 아이리스 향수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저도 이 브랜드 향수 있어요. 일단 이 패키지가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화장대로 쓸 수 있는 고급 패키지, 그리고 산타마리아 노벨라 베스트 5종을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디스커버리 키트, 정품 향수병과 포프리 파우치를 그대로 축소하여 만든 폰 가방용 키링 3종, 뷰티 파우치와 스티커, 그리고 15% 할인 쿠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T 다이렉트샵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고, 산타마리아 노벨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을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기재해드리도록 할 테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 배달의 민족 더블 쿠폰 이벤트. 배달의 민족, 이제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는데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SKT에서 갤럭시 Z 플립4, Z 폴드4를 개통하신 분들 중 응모하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본인과 지인 한 분에게 각각 더블로 배달의 민족 상품권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1등 당첨이 되면 인당 300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이 정도면 원 없이 먹겠는데요. 다음으로 네 번째, SKT만의 특별한 구매 혜택. 일시불 구매 할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SK텔레콤 고객이시라면 갤럭시 Z 폴드4와 Z 플립4 할부 일시불로 구매 시 제휴카드로 최대 6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혜택과 조건의 경우는 매장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 교체 지원 프로그램 T나는 폰 교체 프로그램이 있는데 SK텔레콤 고객이면 누구나 T나는 폰 교체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년간 고객 이용료의 1.5배 포인트를 제공하고 제휴 혜택으로 매월 영화 할인권 4장 지급, 주중 기준 6,000원씩 할인 총 4번이니까 24,000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되고, 여기에 액정 파손도 보장해주는 SK텔레콤만의 특별한 폰 교체 포인트 프로그램입니다. 갤럭시 Z 플립4, Z 폴드4와 연계한 세이브 더 칠드런 기부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T 안심 보상, 저도 휴대폰 바꿀 때마다 사용하는 건데 전국 3,300여 개의 SKT 대리점, 대형마트 양판점에 설치된 민티 ATM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T 안심 보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국제 공인 개인정보 삭제 기술로 안전하게 삭제를 해주니까 이용해보시고 최대 64만원까지 보상을 받아보세요. 저는 이게 간편하게 판매하고 보상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도 삭제했다고 알려주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잘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보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삼성케어 플러스. 사전 예약으로 갤럭시 Z 플립4와 Z 폴드4를 개통한 고객에게 삼성케어 플러스 2년을 제공합니다. 파손보험 2회, 방문수리 3회를 보장해주는데 저는 이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 폴드3와 플립3 한번 싹 갈았거든요. 워낙 고가의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이거 등록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보여드린 것에서 추가로 여러 꿀팁 등 다양한 영상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또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